기자 강양구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What topic you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IG. GIG. 아이돌 그룹 이코노미. 이름 같아요. 그렇죠. GIG 긱. 근데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으셨는데요. 원래 이 긱 GIG라고 하는 표현이 1920년대 미국의 재즈 클럽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제촉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즈 클럽에서 이제 그 상시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시적. 요즘 용어로는 이제 비정규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파트. 좀 유명세가 있는 공연자들 혹은 자기 클럽의 규모가 맞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공연자들을 단기적으로 섭외를 해서 예.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런 공연을 이제 긱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른바 무슨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맞아요. 프로젝트 예.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계약직, 예. 임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의 이제 고용 형태 혹은 이제 그런 고용 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를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예. 공유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공유 경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 좋아하시는 예. 공유 경제와도 사실은 통하는 대목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은 뭐로 번역해야 돼요? 퀵 이코노미 정확한 그냥 진짜 임시직 이코노미, 임시직 경제, 임시 경제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임시 경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이 긱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이런 긱 이코노미가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팽창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고용의 앞으로의 지배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한 상황을 들어서 질문할 테니까요. 네네네. 우리 집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 네. 집사람이 사장, 네. 그다음에 여직원 그 경리 하나, 그다음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직원 하나 있고 3명의 총 직원이. 상시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으로 그러다. 네. 그런데 근데 어떤 뭔가를 따오면 딱 따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쭉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디자인을 픽업을 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또 한국의 디자이너들 공사하는 사람들 쫙 모아. 네. 이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면 또 헤어져. 그런 게 이제 긱 이코노미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렇죠. 하나인 거죠. 아. 네, 정확하게 포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긱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밝은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어두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유 경제라 이제 긱 이코노미는 잠깐 제쳐두고 공유 경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공유 경제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뭐 우버라던가 우버는 차량을 공유하는 예. 서비스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공유하는 서비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루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음식 배달. 우리말로 우리는 뭐 요기요 같은 뭐 앱 같은 네. 게 이제 되겠죠. 배달에 어쩌고 저쩌고. 배달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예. 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태스크 래빗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잡일이나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보통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성공한 사업 모델들이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흔히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결과는 긱 이코노미 아니냐. 돈이 안 되니까. 모여있을 때는. 모여있을 때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게 돈이 안 되니까 흩어져 예. 있다가 또 다른 기계가 있어. 예,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는 건수가 생기면은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밝은 면만 얘기했어요. 저희는 여태까지는 이제 밝은 면을 이제 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
쪽을 상시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이런 긱 이코노미의 시대 혹은 공유경제의 시대 혹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적재적소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제는 그런 모습은 이제 긱 이코노미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적합한 그 사업 분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인테리어 사업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들 맞아요. 자유로운 영혼들 예. 그런 사업이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도 일종의 그거예요. 예, 영화도 일종의 마찬가지죠. 예. 제작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긱 이코노미에 어울릴 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스태프들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태스크래빗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딜리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먹을거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그리고 또 이제 우버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 오전이랑 오후에 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는 자리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쉬어야 할 점심 때나 저녁 때 이제 또 자기 차를 들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고정직 있으면서 따블잡 뛴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심정이네. 그렇죠. 예, 저기 사업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정자본 상당 부분들이 있으시는 거죠. 그거 갖고 이제 생활이 안 되거나 그걸로 생활이 안 되는 문화생활까지도 좀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밤잠을 줄이고 당연히 쉬어야 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 될 시간에 이제 그 갑질 견뎌가면서 이제 술 취한 분들 갑질 견뎌가면서 때로는 그 밤새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일종의 긱 경제의 한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데일리 방송하면서 네. 좀 부족하니까 네. 또 데일리 또 하나 띄고 네.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위클리 프로그램 띄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팟캐스트 하고 그거 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네. 어바웃 머니가 아니라 네. 저 열정을 발산할 이 욕구의 채널이 부족하니까. 그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욕심이 과하다. 빙고. 근데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엔 예.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아직 제가 해야 할 열정에 네. 반밖에 소모를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려보면 지금 저기 이제 밖에 이제 PD님도 계시고 저는 작가님도 계시잖아요. NL이에요. 예. PD님 계시고 작가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PD님 작가님 좀 불편한 질문 드려보면은 방송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긱 이코노미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지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예를 들었고 그 작가분들 이제 노조도 만들어졌죠. 노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분들은 이제 대체로 프리랜서잖아요. 예.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고. 노동법상으로는 특수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긱 이코노미의 한 형태가 이제 방송국에 일하시는 이제 작가분들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PD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규직인데 요즘에는 그 PD 분들조차도 프리랜서 PD들이 이제 종종 투입되는 있어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뭐 라디오는 심플하긴 하지만은 뭐 TV 같은 경우에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때 동원되는 많은 스태프들이 또 다 긱 멤버들. 긱 멤버들인 경우가 많죠. PD, 작가 그리고 무슨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모여드는 그런 스태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여한 만큼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긱 이코노미 해피 좋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긱 이코노미 깅 멤버가 아닌 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그 사내 복지에 그리고 상당히 높은 급여에 어쨌든 간에 먹고 살만한 뭔가가 보장이 되는데 이 깅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데서 이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가능하게 한 긱 이코노미의 좀 맹점 혹은 어두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저기 그 애청자분들한테 한번 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애청자분들도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 운전기사 내가 앱으로 선택하고 평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숙박, 자는 방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 변호사 그러네. 예, 의사, 변호사 혹은 교사
이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막 평가하는 앱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장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테고 예. 심지어는 불법 뭐 의료법 위반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소득을 올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왜 이런 깁 이코노미나 공유경제 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아니 마취과 의사는 ギ이코노미로 그렇죠,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예, 병원마다 마취과 이렇게 예. 이제 막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메뚜기 거니까. 뛰듯이 이렇게 네, 하는 네.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의사들의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런 평가들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과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스마트폰 하나로 된다면은 꽤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게 등장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제 그래서 긱 이코노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질 게 있는 분들은 예. 긱 이코노미에 편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수요는 있지만 조금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은 기 이코노미에 놔두고. 예.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좀 이렇게 저임금이고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많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막 열정을 착취할 수 있는 종류의 열정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에서는 이런 긱 이코노미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꽤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가 있죠. 근데 이 양반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과격해지세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이 긱 이코노미나 혹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내가 보기에 이 긱 이코노미는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다. 그러니까 파이의 큰 것은 이미 사회의 기득권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의 그 부스러기들을 못 가진 다수가 나눠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이 공유경제라고 불리는 긱 이코노미 같은 형식으로 사회의 고용 형태라든가 경제 모델이 재편되는 게 과연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뭐라 그랬지 아까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 부스러기 가슴 아프다. 네. 예. 부스러기 나눠 먹는 경제. 왜냐하면 이게 영화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주연 배우 한 사람이 수억 개 그 출연료를 받는가 하면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네.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 네네. 그럼 그 엑스트라들 그 막 진짜 그 들어가기 힘든 연극영화과 막 이런 데 나오고 네네. 그런 사람들은 한 달 기껏해봐 한 달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정도의 돈을 벌고 맞습니다. 그래 그 계속 문제가 되는데 스타 중심에 이게 되고 기경제는 하나의 부속품 네. 소모품 정도가 되니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네. 아 나도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회 양극화가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어쨌든 과학과 정치를 만나는 시간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은 누굴까요? 이 긱 이코노미가 굴러갈 때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 혹은 그룹. 예. 실리콘밸리의 테크니션들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판교. 예, 강남에 있는 그러네요. IT 기업들, 뭐 구글, 애플, 뭐 우버, 카카오 이런 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AI 할 때도 그리고 또 회사 만들어갖고 주식 튀우면 그 사람들만 빵 벌고. 그러니까 제가 AI 할 때 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인데 지금의 이 불평등하고 양극화한 한국 사회 분위기가 혁신되거나 바뀌지 않으면은 이제 먼 훗날에는 이제 그 AI를 지배할 수 있는 기술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예. 그리고 AI에 지배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로봇이나 혹은 AI들이 이제 그 밑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하층민들. AI나 로봇들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저임금에 처리하는 다수가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 다수가 일을 분배받는 방식이 바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최근에는 이제 새벽의 용역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분리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위에서 AI 위에서 AI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일을 분배받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바로 AI 시대 혹은 긱 이코노미 시대의 가장 좀 끔찍한 미래상이 아닐까, 슬픈 끔찍한 미래상이 아닐까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네이버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제 그 네이버 뭐 이혜진 회장 나와가지고 뭐 증언도 하고 그랬고 뭐 왜 구글이랑 우리랑 차별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 구글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제 아마존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혹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긱 이코노미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저는 정치인들이 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들어보니까 AI를 매개로 하면 AI를 제작하고 AI를 지배하는 소수 인간. 네. 그다음 그 밑에 AI. 이 지배자의 명령을 따르는 AI. 그다음에 AI가 통제할 수 있는 다수국민. 이렇게 맞습니다. 세 개가 재편이 돼요. 그리고 그 다수국민이 그 긱 이코노미의 종사자들이 되는 거죠. 긱 이코노미 종사자.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과 지배하는 소수의 국민들이 차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법과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복지제도를 만들 것이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로보스 얘기하는 거고. AI나 아니면 이런 그런 디지털 플랫폼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 같은 것들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재원을 이용해서 뭐 기본소득 같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라고 이 테크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미래가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IT 재벌 청년 재벌들 있잖아요. 젊은 재벌들. 40대, 50대 초반. IT 붐일 때 재벌된 사람들 많이 아시죠? 잘 알아요. 참 나빠요. 네. 사장님도 나쁘고 IT 재벌 나빠요. 같이 살아요. 아니 그리고 그 큰 IT 기업들에서도 항상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동과 관련된. IT 이런 분들이 다 나쁘진 않은데 왜냐하면 그 너무 탐욕에 그 바운드 되어 있는 친한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때려주고 싶어요. 참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긱 이코노미나 공유 경제 이제 약간의 암울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분배하는 기능도 있죠.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 처음에 도입될 때 비정규직 도입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의 장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던 게 바로 딱 그런 거였거든요. 노동의 유연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긱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는 자칫 잘못해서 긴장해서 제도를 제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으면 다수의 소외되는 사회로 점착하고 가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양구였습니다. 저는 토요일 2부 순서 끝내고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는데 스티븐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는 말대로 될지어다. 자, 아브라카다브라 말대로 되시길 행복한 주말 되시길. 아브라카다브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월요일 날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보통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성공한 사업 모델들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가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흔히 우리가 공유 경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회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평가를 해봤더니 결과는 긱 이코노미 아니냐. 돈이 안 되니까. 모여있을 때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게 돈이 안 되니까 흩어져 있다가 또 다른 기계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되는 건수가 생기면은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밝은 면만 얘기했어요. 저희는 여태까지는 이제 밝은 면을 이제 예.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 하나 있고 3명의 총직원이 상시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으로 그러다 네. 그런데 근데 어떤 뭔가를 따오면 딱 따면 그때 우리 집사람이 쭉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디자이너를 픽업을 해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또 한국의 디자이너들 공사하는 사람들 쫙 모아. 네. 이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면 또 헤어져. 그런 게 이제 긱 이코노미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그렇죠. 하나인 거죠. 아. 네. 정확하게 포착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긱 이코노미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밝은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어두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유 경제라 이제 긱 이코노미는 잠깐 제쳐두고 공유 경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공유 경제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이제 지금 굉장히 유명하죠. 뭐 우버라던가 우버는 차량을 공유하는 예. 서비스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공유하는 서비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딜리버루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제 음식 배달. 우리말로 우리는 뭐 요기요 같은 뭐 앱 같은 네. 게 이제 되겠죠. 배달해 어쩌고 저쩌고. 배달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예. 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태스크 래빗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잡일이나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행태의 이제 고용 형태 혹은 이제 그런 고용 형태가 지배적인 경제를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예. 공유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공유 경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 좋아하시는 예. 공유 경제와도 사실은 통하는 대목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은 뭐로 번역해야 돼요? 긱 이코노미 정확한 그냥 진짜 임시직 이코노미, 임시직 경제, 임시 경제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임시 경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이 긱 이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이런 긱 이코노미가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팽창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고용의 앞으로의 지배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한 상황을 들어서 질문할 테니까요. 네네네. 우리 집사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 네. 집사람이 사장, 네. 그다음에 여직원 그 경리 하나, 그다음에 디자인을 볼 수 있는 직원 기자 강양구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What topic you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GIG. GIG. 아이돌 그룹 이름 같아요. 그렇죠. GIG 긱. 근데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으셨는데요. 원래 이 GIG라고 하는 표현이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클럽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제 촉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즈 클럽에서 이제 그 상시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정규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시적. 요즘 용어로는 이제 비정규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파트. 이제 좀 유명세가 있는 공연자들 혹은 자기 클럽의 규모가 맞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공연자들을 단기적으로 섭외를 해서 예.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런 공연을 이제 긱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른바 무슨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맞아요. 프로젝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계약직, 예. 임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하는 형을 상시적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는데 이런 긱 이코노미의 시대 혹은 공유경제의 시대 혹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적재적소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제는 그런 모습은 이제 긱 이코노미의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적합한 그 사업 분야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인테리어 사업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아티스트들 맞아요. 자유로운 영혼들 예. 그런 사업이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도 일종의 그거예요. 예, 영화도 일종의 마찬가지죠. 예. 제작사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긱 이코노미에 어울릴 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영화판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스태프들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태스크래빗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 딜리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의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먹을거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문제도 생기거니와 그리고 또